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그 고려의 마지막, 오늘 고려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을 하겠는데요. 이거는 제 17대 의정부터 제 23대 원종까지의 그 혼인 관계들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고려 무인 시대가 되겠습니다. 무인 시대에서 이 황제들은, 이 왕들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은 세우고 아니면은 폐위시키는 그런 시절에 그래도 왕이 그 황제의 그 계승 어떻게 그 종려는 이어졌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원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충렬왕부터는 몽고 침략으로 인해서 그 몽골이 그 원나라의 그 부마국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원나라 왕실의 그 공주하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종까지만. 오늘의 설명의 요약본은 이겁니다. 인종이 의종, 명종, 신종을 낳습니다. 또 여기 낳고요. 청락공주도 알 필요가 없죠. 청락공주 딸을 낳습니다. 물론 자녀는 여러 명 있지만은 대표적인 자녀만 내가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의종, 명종, 신종을 3형제를 나란히 이게 황제에 올랐습니다. 왕이 올랐습니다. 이거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닙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무신들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의종의 자녀들은 퇴가를 했지만은 그 무신 세력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고 의종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명종은 이제 강종이라는 아들 낳았고 신종 그다음에 신종은 희종을 낳았습니다. 근데 희종을 낳았고 그 다음에 강종이 되겠습니다. 희종을 폐해가지고 나 60세였는데 강종은 이게 저기 왕성과 그 창락공주의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왕성, 인종의 사이가 되는 김이죠. 그래서 낳은 언덕태우 김씨하고 이렇게 해서 강종과 혼인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고종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되고 이 고종은 희종의 딸인 안해왕후랑 혼인을 해가지고서 낳은 아들이 원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 일단 간단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고려 그 무인 시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다시 황제 이야기 어떻게 혼인 관계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려 무인 시대가 어떻게 경과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를 이어졌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결말을 맺었고 무너졌는가를 내가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사신학을 많이 배웠었을 겁니다. 이 고려 무인 시대에 대해서 최충원이니 이의방이니 이의민이니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한번 그 옛날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추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인시대는 고려 무신정권은 이 고려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무관을 차별 대우로 인해 가지고서 1170년 의종 때 일어난 그 정중부인 나올 때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임으로 이어지던 무신정권 초기의 혼란은 그 최충원의 집권으로 수습되었습니다. 최충원을 시작으로 60여 년간 그의 아들 또 손자의 항, 증손자 의가 차례로 정권을 잡았고 1258년도 최의가 김준에게 살해됨으로써 최씨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이어 이면 임유무를 거쳐 1570년 무신 정권은 드디어 붕괴가 되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아까 고려 때 의종 때 났고요. 이게 문신 정부의 그 문벌 귀족사의 여러
그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었답니다. 당시 고려의 귀족 정치는 그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철학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무를 천하게 여겨 문반과 무반을 그 차별 대우를 했으며 무신들을 그 멸시하고 무시를 했답니다. 예, 군인들은 전투와 노역에 시달릴 뿐 아니라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정중부의 난이 1970년 의정의 그 보현원 놀이를 틈타 정중부 2고 2방을 중심으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 의정을 폐하여 거제도 기한을 갖고 그 아우인 명종을 왕으로 세우는 정중부의 난이 일어났죠. 그러나 권력 다툼 그때 이고는 이유방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유방 역시 정중부에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중부는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했고 정중부가 정권을 잡은 후 과거의 문신들을 이선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젊은 장군 그 경대승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경대승은 중방을 무력화시키고 신변호위 기울여 사병 집단인 도방을 두어 정권 유지에 기반을 삼았답니다. 네, 1183년도에 경대승이 병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의 권력 잡고 중방에서 정치를 했고, 그러나 이민이 행포가 심해지자 최충원이 그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했고요. 최충원,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을 이어지면서 무신 정권 초기에 혼란을 강력한 독재자를 수습하고 이때부터 4대 60여 년간을 걸친 최씨 정권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충원은 정권을 잡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사정없이 제거했고 그때 이제 이민의 삼형제를 싹 죽였잖아요. 왕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농민과 노비들의 봉기를 진압하는 등 강력한 독재 정치로 무신 정권의 초기에 혼란을 수습하였고 최씨 무인 정권의 4대에 걸쳐서 그들의 세력을 유지를 되었습니다. 최충원인 교정도감을 만들었고요. 교정도감의 핵심자인 교정별감은 형식상 왕이 임명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최씨 무신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실력자에 자동적으로 계승되었답니다. 교정도감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인사,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제거까지 하였답니다. 최충원은 자신의 정변을 경호를 위해 도방을 실시했고 그의 아들 최우는 치안 유지를 위해 야별처를 만들었고 나중에 소속 군인들의 수가 많아져 이것을 자별처, 우별처를 나누게 되었고 몽과의 항정 때는 또 포로되어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의 신위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자별처, 우별처, 신위조 그래서 삼별초라고 했답니다. 최우는 독자적인 인사 행정기구인 정박을 자기 집에 설치하여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 문인들의 수기기관인 또 서방을 만들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문인들이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답니다. 이전 무신 정권 시절에는 무신들의 착취와 수탈이 생활이 어렵게 된 농민들과 촌민들의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방운동 농민들의 대변 황후장상도 씨가 있느냐, 만정이난 같은 것도 있겠죠. 공주에 일어난 망소의 난, 지금의 대전 탄방동 그 공원이 있습니다. 네. 진주 관노들의 난 등이 대표적인 거죠. 농민 운문가 김사마의 초전의 효심의 난 같은 경우도 유명했었죠. 경상도 효심의 난. 결국은 아무리 권력이 해도 1258년대 최희가 김준희가 살해되면서 최씨 정권이 참 막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려 무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 왕위 과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무신 집권 시절 17대 의정부터 23대까지 그 원정까지 가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17대 의정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의종은 인종과 공해태후 임시 사이에서 태어났었고요. 의종은 그 장경왕후 김씨, 장손왕후 궁인의 이렇게 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저 장경왕후는 그 강릉공 왕혼의 자녀이며 효령태자, 경덕공주, 안정공주, 화순공주를 낳으셨습니다. 정선왕후는 최단의 따님이십니다. 예, 강릉공 왕혼은 그 앞에 그 동룡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11대 문종 손자이며 숙종의 그 배다른 형제 조선공 왕도의 아드님입니다. 그 의종은 숙종한테는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비이신 장경왕후 김씨는 칠촌 조카 의종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 종례혼이냐 칠촌하고 혼인했다는 거죠. 그 의종은 무신이 나는 이민에게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그 자녀 호령태자는 그 무신 정중부에 나누어 진도를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경덕궁전 연창궁 왕평에게 안정궁전 함령배 왕박, 화순공주는 강릉궁 왕면에게 시집을 가셨답니다. 연창궁 왕평과 함령배 왕박은 한남백 왕기와 숭덕공주 애종의 따님 사이에서 낳으신 아드님이랍니다. 광릉궁 왕면은 궁하우 왕년과 숭정공주의 인종 따님의 아들이죠. 의종은 결국 무신난인에서 폐위를 당하고 거제도로 쫓겨나고 1173년도 김보당이 복위운동이 실패하자 계립에 유폐되어 있다가 이민에게 허리가 꺾여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네, 다음은 제18태 명종 인종과 공해태후 임시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명종은 의정왕후 김씨와 궁인 순주, 궁인 명춘과 이 혼인을 합니다. 근데 의정왕후 김씨도 역시 그 강릉궁 왕혼 3녀이며 강종과 연희공주, 수완공주를 낳으셨습니다. 연희공주 같은 경우는 그 영인의 왕조, 그러니까는 현종의 아들 평양궁의 후손으로 신안배 왕송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시어 따님을 낳았었고, 따님은 그 희종의 왕비의 성평왕후입니다. 그 희종은 사촌도 되지만 사이가입니다. 그 수완공주는 그 창하우 왕후, 소송후 왕후와 영화공주, 즉 인종 따님은 태어나서 아님께 시집을 가셔가지고 영화공주는 수완공주의 치어머니 겸 고모가 됩니다. 그러나 최충원에게 폐위를 당하고 청락 고모가 됩니다. 그러나 명종은 최충원에게 폐위를 당하고 청락궁에 유폐되었으며 1202년 병으로 죽었고 장단군, 지금 경기도 장단군 지등에 매장이 되었답니다. 다음은 신종입니다. 인종과 공해태후 임시사에서 낳은 아드님입니다. 신릉궁은 강릉궁 왕원 사녀이신 선정태후 김씨와 혼인해가지고 희종, 양양궁 왕소, 효의공주, 경령공주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양궁 왕소는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 모릅니다. 효의공주는 하원궁 왕춘에게 시집을 갔었고요. 경령공주는 화안궁 왕조에 시집 갔었고 왕정에게 시집을 갔었습니다. 창략공주의 아들 영인의 왕진과 인종의 아들 명종의 딸 연희공주의 아들, 즉 고종사촌 아들과 혼인합니다. 또한 친사촌 자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복잡합니다. 신종은 1204년도 병이 심하여 태자 희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의종, 명종, 신종은 강릉궁 왕문의 사이며 형제금 동서지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는 희종, 제20대 희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종과 선정태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신종과 희종의 아들은 신종 선정태후에서 태어났고, 희종은 전 성평하고 임시와 혼인했는데, 그 성평하고 임시는 영인우 왕진과 연희궁주에서 태어나신 따님입니다. 거기서 내온 자녀가 참 많아요. 창원공지, 시령우 이, 경원공 조, 원정국사, 안해왕후, 영창공주, 덕창공주, 가순공주, 정의공주가 있는데요. 그 창원지 같은 경우는 태자로 착봉했지만은 폐위를 당했습니다. 시령우이는 변병이 봉해조 수사도 태교도 및 상주국을 받으셨고요. 경원공조는 충렬한 때까지 살았으며 원종 시절에 그래도 왕실의 큰어른으로 많은 지식을 전달했답니다. 원정국사 경지는 충명국사, 승려, 충일가 하셨고요. 완해왕후가 바로 고종에게 시집을 갑니다. 고종과의 관계는 육촌입니다. 영창공주는 정강한 현종이 넷째 아들의 8세 손인 숭하우 영룡공과 형제 그리고 단양군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형제가 결혼하고 단양군 아내가 됐습니다. 덕창공주는 자신의 아버지를 비참하게 내쫓은 최충원의 아들과 혼인합니다. 가순공주는 신안공 왕정과 혼인해서 왕전 현종의 아들 평안공 왕기의 8세 손이고, 또 따님이 원종 제2비인 경창공주입니다. 이 경창공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공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왕축이 공으로 최충을 문화시중 진강군 개국에 봉했으나 행포가 심하자 그간 희종은 그 왕중명과 함께 죽이려고 했었다가 성사되지 못하고 폐위를 당하고 강화도로 쫓겨납니다. 희종이. 이어서 자연도 즉 영종도에 옮겨지고 1215년도 고종이는 교동을 옮깁니다. 1219년도에 봉용되어 서울에 살다가 1227년도에 복위 의무가 있다는 무고로 다시 교동 유배되어, 다음은 제21대 강종 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은 명종과 의종왕후 김씨에서 태어난 아드님이죠. 이번에 언덕태후 김씨, 사평왕후 이씨, 기타 섭씨들과 혼인했습니다. 언덕태후 김씨는 인종과 공해태 임씨의 셋째 딸인 그 창락공주와 종실 신안 왕성의 따님으로 고종을 나오셨습니다. 내가 아까도 설명했죠. 사평왕후 이씨는 이의박의 따님입니다. 근데 폐출을 당하고 대신 수령공주를 낳으셨습니다. 네, 수령공주는 하원공 왕춘에게 시집을 갔었고, 그래서 시호가 경렬이었습니다. 이분은 60세의 왕위로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 실권 없고 2년 만에 돌아갔었습니다. 다음은 고종입니다. 제22대 언덕태후 김씨하고 혼인합니다. 고종은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강종과 언덕태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안해태후 유씨랑 혼인합니다. 안해태후는 희종의 따님이므로 고종과는 친육촌, 원종과 안경공 왕창과 수용줄 나오십니다. 이때 몽골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8만 대장경을 만드셨습니다. 그 최씨 정권이 이때 무너지고요. 여기 수흥공주는 신안공 왕정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두으시고, 왕전은 현종의 아들 평안공 왕기 후손으로 희안공 왕정과 경령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십니다. 경령공주는 신종의 따님이고, 왕조는 초이 칠촌 조카와 혼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23대 원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종과 안해태후 유씨 사이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원종은 순경태후하고 경창공주와 혼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순경태후는 김학선의 따님이시며 충렬을 나옵니다.
김학선은 그 최씨 집안의 그 사위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창공주가 아까 그 경창공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경창공주는 신안궁 전이 따님으로 시향후 왕태 순안궁 왕종과 경안구주 함령공주를 나오십니다. 그게 원종이 원날 입자고 돌아온 데를 하나 기뻐하지도 않았고 최후 사이를 태자로 삼을 수 없다고며 태자로 책볼 때 충노랑을 참소를 하였습니다. 그게 원종은 경창공주의 참언이 옳다고 여겼으나 그 김준의 간언으로 경창공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지 경창공주 아들 순안궁 왕종과 함께 맹인 승려 종동을 하여금 충녀랑을 저주하겠다는 고변이 있어가지고 종동은 죄를 자복하지 않았으나 2달 뒤에 그 경창공주가 패소인이 되었고 왕종과 종동은 성으로 유배되었답니다. 네, 이상으로 이 혼인 관계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전 고려 황실의 역사를 3번에 거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역사도 전공도 안 했던 사람이 주제넘게 이걸 하느냐고 하겠지만은, 그래 저는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걸 또 이번에 고려 거란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걸 고려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라면 무엇을 생각을 납니까?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왕건, 고려청자, 삼별초, 몽골, 팔만대장경,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만월대도 있고. 이제 고려는 우리 역사입니다. 비록 그 도읍지가 개성 북한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또 엄연한 역사이고 많은 이 남한 땅이 광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한에도 고려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통일되어 이 고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